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미용, 성형 시장에서 줄기세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는 이런 미용적인 목적 말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기세포는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효과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가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봐야 되고요.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줄기세포 하면 요즘 너무나 언론에 광고가 많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면 만병통치약인가? 불치병, 난치병도 하고 나면 확 낫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가? 근데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지만 이 줄기세포는 실제로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줄기세포란 어떤 세포냐? 우리 세포가 이 정자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 세포가 핵에서부터 이렇게 분할을 해서 쭉 갑니다. 근데 대부분 특정 세포로 분할을 하지만 줄기세포는 분화가 아직 다 안 된 요 전 단계라서 세포 분화가 돼서 세포가 다른 세포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부세포가 모자랄 때는 줄기세포가 피부세포로 갈 수도 있고, 우리 탈모 있는 분들은 머리카락으로도 갈 수도 있고, 혈관으로도 갈 수도 있고, 신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이 포텐셜이 많은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 치료가 요즘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은 주로 미용이나 성형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해가지고 이마나 눈밑이나 얼굴 이런 데에 지방을 넣어주면서 줄기세포를 같이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뺄 수 있는 데는 크게 두 군데, 이 복부지방하고 골반에서 빼는 골수, 골반 뼈에서 빼내는 걸 골수라고 하는데요. 지방, 골수 이런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미용, 성형 분야에서 이런 지방을 이용한 이 미용, 성형 수술을 하면서 남는 지방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같이 주면 줄기세포가 생착이 잘 되고, 그래서 지방을 어디 특정 부분에 넣어줬는데 이게 흐물흐물해져서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하고 생착이 잘 되고, 콜라겐, 연부 조직, 결합 조직 이런 걸로 많이 잘 분화가 되기 때문에 미용 수술에 효과가 좋아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미용, 성형 시장에서 줄기세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는 이런 미용적인 목적 말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면 언론에도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면 연장이 가능하다, YTN 뉴스, 그다음에 SBS, 줄기세포 어디까지 왔나, 이런 방송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뇌졸중 환자에서 줄기세포를 주입을 했더니 마비 증상이 놀랍게 호전된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줄기세포는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효과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가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봐야 되고요.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런 줄기세포가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줄기세포가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인체 내 조직을 개선하고, 혈관을 새로 만들어주고, 스스로 증식도 하고, 면역 조절도 하고, 정상세포로 재생도 되고, 상처 치유, 콜라겐 호르몬 촉진, 면역 기능, 혈관 재생, 세포 사멸 방지, 너무 많은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느냐? 물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런 일부의 기능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 몸에는 줄기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든 골수든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줄기세포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나서 상처가 낫는 게 그런 줄기세포가 있어서 낫는 겁니다. 어디가 아플 때 몸이 낫는 거, 감기가 걸렸을 때 낫는 거, 이런 거는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인데, 그 줄기세포가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이나 골수 같은 데 있던 줄기세포가 조금씩 나와서 우리 몸을 치료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비슷한 예로 우리 난임 클리닉, 불임 클리닉 이런 데 가보면 난자도 문제없고 정자도 문제없는데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고생하고 많은 돈을 쓰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 난자를 보통 한 달에 배란이 하나씩 되는데 난자를 과배란되게 여러 개,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만나는 확률보다는 난자가 예를 들어 1000개가 나온다. 그럼 확률이 1000배가 되기 때문에 수정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난자가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던 난자를 다 배란을 하지 않습니다. 폐경이 오면 더 이상 배란이 안 됩니다. 근데 난소에는 난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 못 쓰고 어떻게 보면 죽는 개념인데요. 줄기세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이나 골수에는 줄기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평생 다 쓰고 죽느냐?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쓰는데 그래도 많이 저장고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을 다할 때 되면 이 쓰지 못하고 가는 줄기세포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줄기세포의 치료의 개념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내 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필요할 때 쓰자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아무리 돈 많이 넣어놓고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그 돈 쓰지를 못하는데 써보고 죽어야죠.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내가 필요할 때, 내 몸이 안 좋을 때, 내 건강이 안 좋을 때 좀 빼가지고 쓰자. 미리 쓰자. 원래대로라면 조금씩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많이 빼가지고 우리 은행에서 대출하듯이 내 돈을 그냥 내가 인출하듯이 빼가지고 쓰겠다라는 개념이 줄기세포가 질환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의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 몸에서 빼서 그냥 쓰자 이거는 자가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줄기세포라는 거는 내 몸에서 뺀 거를 지방이든 골수든 뺀 줄기세포를 어떤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를 성체줄기세포라고 하고요. 요즘 이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성체줄기세포가 아닙니다. 내 거 내가 뺏어 쓰는 거는 의료법적으로도 합법입니다. 화학 처리를 하거나 배양을 하지 않으면 합법인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태반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는 이 난자에서 핵을 빼고 체세포를 넣은 건데 이런 거는 이 복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태반줄기세포는 내 태반 말고 이 태반에서 뺀 혈액 성분을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건데 장기 기증이나 뭐 복제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랑 플러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분화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태반줄기세포는 특정한 경우 특정 질병 또는 특정한 임상 실험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병원에서 배아줄기세포, 태반줄기세포 한다 이거는 아직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성체줄기세포는 괜찮습니다. 의료법적으로 내 거 내가 빼가지고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 괜찮은데 근데 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배아줄기세포, 태반줄기세포는 분화가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뇌세포, 혈관세포, 뭐 장기세포, 세포로 분화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분화가 잘 되다 보니까 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줄기세포를 맞고 났는데 뭐 유방암이 생긴다, 대장암이 생긴다, 뭐 이런 위암이 생긴다, 이런 암세포까지도 분화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성체줄기세포는 배아나 태반줄기세포처럼 분화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성체줄기세포의 기능은 주로 보면 이런 면역작용, 항염증 작용,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렇게 대사를 좀 일정하게 해주는 즉 이 내 몸이 기존에 하던 이런 기능들을 좀 도와주는 개념이 많습니다. 도와주는 개념. 그리고 물론 그런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세포나 조직의 재생이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빨리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거 때문에 분화는 늦지만 훨씬 안전합니다. 이거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은 지방에서 뺀 줄기세포를 우리가 분리를 할 때 지방을 빼내고 줄기세포만 추출을 할 때 콜라게네이즈라는 효소를 씁니다. 콜라게네이즈라는 효소를 써서 지방 덩어리를 분리해내고 줄기세포만 빼는데요. 이 콜라게네이즈가 세척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줄기세포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어서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정상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지방줄기세포를 혈관으로 맞고 오신 분들 중에 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몸에 막 붉은 반점이 생긴다든지 그런 콜라게네이즈가 정상세포를 파괴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뭐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골수줄기세포는 약품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골반 뼈에서 주사 바늘을 넣어가지고 골수를 빼서 원심분리기로 분리를 하고 나서 필요 없는 층 빼고 이 혈소판 층이 있는 그 줄기세포가 있는 층만 빼내서 내가 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건 화학 약품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면 되고요. 쉽게 생각해서 아까 비유를 들었던 이 난소에서 난자를 여러 개를 빼가지고 정자랑 수정할 수 있게 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체줄기세포 중에서 이 골수유래 줄기세포가 훨씬 안전하게 윤리적인 문제가 없이 다양한 질환에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